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학교법인팀입니다. 지금부터 학교법인회계 2024년 예산 및 2023년 결산 지침 전달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순서는 첫째, 회계 운용 기본 원칙. 둘째, 법인회계 예산 결산 편성 절차 및 종류. 셋째, 법인회계 예산 과목 구조 및 편성 요령. 넷째, 법인회계 예산 집행. 다섯째, 법인회계 예결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 운용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 운용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건전재정의 원칙과 학교법인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 세출례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와 학교법인은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수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의 효율적 관리 원칙이 있으며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확실한 상환 재원이 있는 때에 한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해 차입할 수 있는 차입금의 안정적 운용,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법인회계 예산 결산 편성 절차 및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절차는 이번에 교육청에서 수립한 예결산 지침을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 즉 2023년 12월 31일 내에 학교법인의 이사장님은 교육청 기본지침을 포함한 법인의 자율적 결정사항에 대하여 예산 편성 요령을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2024년 2월 초 법인회계 예산안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2024년 2월 18일까지 편성된 법인회계 예산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2024년 2월 23일까지 의결된 예산안을 교육청에 제출하고 1년간 소속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때 경영학교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모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2023년 법인회계 결산 절차입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 즉 2024년 4월 9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 전원 서명이 들어간 감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 이내, 2024년 4월 24일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산을 심의 확정합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즉 5월 31일까지 교육청에 결산서를 제출하고 예산서 공개와 같이 소속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23 회계연도의 종료일은 2024년 2월 29일이며 출납회세 정리기한은 2024년 3월 20일입니다. 법인회계 예산 과목의 구조와 편성 요령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 수입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항목별 수입 예산입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분 법인세 환급금은 수익용 기본재산 발생분에 한해 계상하며 학교분이나 법인 일반운영비 자금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환급금은 잡수입에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 매각 때는 교육청에 처분허가나 신고 수리된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을 편성합니다. 사업수입은 교육청에서 승인받은 수익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에 한해 해당 수익사업체 별로 사업수익을 철저히 분석하여 계상합니다. 투자수입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닌 법인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입을 계상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입은 반드시 기본재산 수입의 배당금이나 주식 수입 및 기타 수입에 계상하도록 합니다. 전년도 수입은 전년도에 미수된 수입을 계상하되 산출기초의 명세를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 2월금입니다. 전년도 2월금 중 2월 사업비는 전년도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2월한 사업비를 기재하고 산출조서의 명세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2월 사업비 조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사회비, 사무비 등 일반적인 법인 운영비는 편성하실 수 없습니다. 기부금은 기부각서의 사용 목적,
금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세출 산출기초의 기부금 사용분은 반드시 기부금 사용이라고 괄호를 활용하여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교육청에서 특정 사업을 위해 보조한 금액으로 교부 내용이 포함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입금입니다. 차입금 과목 중 임대보증금 수입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토지나 건물 등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수입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여 향후 보증금 상환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다음 세출 예산의 과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회비 중 업무추진비는 경조사비, 업무추진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에게는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사적인 경조비 등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비의 다과비 및 경조사비 등은 단가 곱하기 물량 곱하기 횟수를 명기한 정당한 산출기초를 작성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산출기초의 이사장 판공비 등으로 총액 계상은 불가합니다. 사무비 중 차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차량 신규 구입 시는 기존 차량 이용대장 사본과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업무용 차량 운영비를 세출해 계상할 경우 차량 이용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회비 및 단체교섭 경비 등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잡지출로 계상합니다. 재산조성비 중 공과보험료는 재산세, 취득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 관리에 필요한 공과금을 계상하며 이는 교육청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전출금 항목입니다. 학교 운영 경비는 전출교별로 표기하여 편성하며 인건비 지원금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다음 전년도 지출, 상환금, 수혜금, 잡지출, 예비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사업 회계입니다. 수익사업은 학교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청에 공고 내용을 보고하고 전국을 보급 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행한 사업을 의미하며 별도 회계로 구분 격리하여야 합니다. 수입사업회계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학교법인에서 여러 개의 수익사업체를 운영할 때는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 일반에게 사업수입목으로 전출하여야 하며 사립학교법 제46조에 따라 반드시 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수익사업회계 처리 시 법인 일반회계와 인건비 중복지급 여부, 인건비 지급 대상의 타당성, 판매관리비 등 운영비용의 적정성, 각종 비용의 과대 계상으로 인한 수익액 누수 발생 여부, 수익금 전출 비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손익계산서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수익사업체 운영경비 즉 인건비나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손실을 없애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나 건물의 임대료 또는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예금, 증권 구입 등이 투자비는 수익사업체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법인회계 예산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사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에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제10조에 따른 제세공과금, 학교법인은 영필요경비, 법정부담금 순으로 공제하고 남는 수익금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공제 비용의 세부 적용 기준은 제세공과금은 재산조성비 중 공과보험료이며 학교법인은 영필요경비는 운영비용과 수익비용으로 나뉘며 운영비용은 이사회비, 사무비, 잡지출이 포함되며 수익비용은 재산조성비가 포함됩니다. 다음은 수익용 기본재산 발생 수익금 공제 예시입니다. 예시 중 운영비용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법정부담금 소유액 100% 전출법인에 한하여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익용 기본재산 수입의 40%까지 법인 운영비를 인정합니다. 또한 사학기관 운영평가 상위 10% 법인은 최대 40% 안에서 10%를
전년 대비 순위 상승 상위 30% 법인은 최대 40% 내 5%를 법인 운영비로 추가 인정합니다. 다음 수익 비용은 세입예산 목중 재산 유지 및 재산 사용료를 인정합니다. 다만 경비가 과다 집행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자료 검토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교육청 보조금, 기부금, 부채 상환금 등 목적이 정해지거나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항목은 제외합니다. 학교법인 운영비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집행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 시 행재정적 조치 예정입니다. 초과 금액은 학교회계로 추가 전출 조치하며 시정 요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치 경영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학교 운영 경비 전출 비율은 수익용 기본재산 발생 수익에서 제세공과금, 학교법인 운영 필요경비, 법정부담금 순으로 공제하고 남는 수익액의 80%를 전출하여야 합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입은 기본재산 수입, 사업수입, 관연도 수입, 이월금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수익용 기본재산 발생 수입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발생 수입금으로 합산하게 되며 기부금 등에서 발생한 이월금인 경우에는 수익용 기본재산 발생 수입에서 제외하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수익용 기본재산 발생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학교 운영경비 전출 비율 미준수 시 법인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부족분은 학교회계로 추가 전출 조치하며 미이행 시 시정요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치 경영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감액합니다. 다음 예산 편성 집행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회계와 관련된 회계 규정으로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등이 있습니다. 가공의 수입 및 지출이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수입 및 지출의 누락, 축소 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모성, 선심성 경비를 억제하고 공공요금,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절감하여 지출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다음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 종료 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타 고정부채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금융기관의 별도의 원금 보장형 금융상품 계좌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부당 인출 및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회계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미환급에 따른 잉여금은 2월금, 전년도 2월금, 임대보증금 미환급 보유액으로 편성하고 당해 연도 임대보증금 수입은 차입금, 임대보증금 수입으로 편성합니다. 임대보증금 이자는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대지료, 대가료, 임야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여야 합니다. 법정부담금을 전액 전출하지 않은 법인은 비목적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회계 종료 전에 법정부담금으로 전출하고 남은 비목적 이월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증자보고하여야 합니다. 차량 신규 구입 시는 기존 차량 이용대장 사본과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업무용 차량 운영비를 세출해 계상할 경우 차량 이용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앞서 업무 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에게는 업무 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사적인 경조비 등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지침책자에는 교직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임직원으로 정정합니다.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경조사비 집행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은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며 농수선물, 농수산가공품은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추석 후 5일까지는 20만원, 그 외 기간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이하로 가능하며 화환조화는 1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만원 상당의 화환조화와 7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 이하이나 축의금 조의금 가액 기준은 5만원 초과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할 경우
보통재산의 정기예금 만기일 도래 전 법인 운영비 집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법인회계 세입세출의 월별 분기별 규모를 파악하여 운영하셔서 불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을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는 차원으로 법인회계 예결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의 금액 단위는 1,000원으로 세입은 1,000원 미만 절사, 세출은 1,000원 미만 절상합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입니다. 모든 예결산서의 산출기초 작성 시 세부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단가 곱하기 물량 곱하기 횟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잔액과 잔액증명서상의 금액이 다를 경우 불부합조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2월 사업비 조서, 기부 목적과 금액이 정확히 작성된 기부금 각서, 보조금과 지원금 교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예금이자, 투자 수입 등 회계연도 내 수입이 계상되어야 할 각종 수입금이 누락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회계연도 말 징수 및 이전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목적 없이 2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순세계 잉여금과 다음 연도 2월 사업비를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 편성합니다. 이는 차인잔액, 법인 운영 비율로는 편성이 불가합니다. 긴 시간 학교 법인회계 2024년도 예산 및 2023년도 결산 지침에 대한 전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지침은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학교 문서 수바람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학교 지원과 부서 업무방에서 서식과 함께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교육 컨텐츠와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